TOC 우수성의 기초, 당신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조나 리사 여사, 이건 아이디 애칭이고요. 실제 풀네임은 리샤 샤인코프 여사가 되겠는데, 여사라고 제가 존칭을 좀 붙였습니다. 2023년 11월 10일 위클리 뉴스에 그 아하라는 어, 그 상징어로 그 자신의 그 이 회사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아하가 이제 감탄사인데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렇게 해보면은 어썸션 해커즈 어드밴테이지, 그래서 아하에다가 맞추려다 보니까 가정에 대한 해커 라는 용어를, 해커를 여기서는 긍정적으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우스갯소리로 저는 그 제약이론 경영에서 스루프 회계를 저는 좀 제가 좀 집중해야 되겠다고 해서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아줌마는 이 가정에 그 한 놈만 패는 거로 주유소 습격 사건의 용어를 들어서 얘기하면은 이렇게 이, 그 말하자면은 전문화 해가지고 지금 진행하는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연결이 조금 안 됐다가 1월 1일 날 메시지가 떠가지고 그동안에 밀려있던 주간 한 달에 한 두세 번씩 그 메일을 보냈는데, 그것을 좀 정리를 해 봤어요. 제가 좀 말이 좀 느리니까 배속 보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어, 이런 표현을 하고 있네요. 사실 저는 TOC에 대한 경험과 엘리 골드랩 박사로부터 직접 받은 다년간의 지도 때문에 가정 해킹에 집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정이 우리가 얻는 결과 혹은 얻지 못하는 기본이라고 믿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글은 우측에 있는 엘리야후 골드랩 박사가 더 고래해서 표현한 용어인데요. 이것을 기본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핵심 요소는 우리가 보고 추론하는 것과 일이 진행되는 방식 사이의 불일치에 직면하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가정에 대한 도전은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의 과정은 우리가 세상이 어떤지,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가정에 도전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세계와 그것을 지배하는 원칙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면 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여기 그 번역이 조금 매끄럽지가 못했네요. AI입니다. AI가 번역해 준 건데, 나는 우리가 모든 삶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의심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다음 장으로 좀 넘어가 보죠. 일반적인 TOC 솔루션의 기본 가정을 해킹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기본 가정의 도전이 돌파구를 마련하는데 정말 필수적이라면,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부언을 하고 있고, 가정을 해킹하는데 능숙해지면 훨씬 더 나은 TOC 실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TOC 솔루션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가정을 바탕으로 구축됩니다.
가정 해커는 표준 구현 단계를 수행하기 전에 이러한 기본 가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부지런히 확인합니다. 요것은 어떤 그 공장의 전체 가공 시간을 얘기하는데, 터치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실제 이 가공 시간은 아주 매우 작다. 이렇게 전체 리드 타임의 10% 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투입이 돼 가지고 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쭉 진행이 되는데, 이게 실제 우리가 일하는 시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 검은 걸 모아 보면은 이 전체 그 생산 시간에 실제 터치 타임은 요 10%밖에 안 될 거다 하는 기본 가정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충분히 개선할 여지가 많다. 이렇게 됩니다. 터치 시간이라는 것은 처리 시간 중 가장 긴 체인인데, 에, 현재 생산 리드 시간, 작업을 시작하도록 승인하고 작업이 완료되어 출하돼 또는 배송 준비가 될 때까지 할당된 시간의 일부 10% 미만에 불과합니다. 작업 중 작업이 너무 많습니다. 작업 중 작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빠른 팁. 실행 중인 변경 사항의 각 요소에 대해 기본적으로 가정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시작하기 전에 변경 사항의 유효성을 확인합니다. 현실이 솔루션이 가정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어떤 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 결정일 거예요. 결정하는지 정하고 이를 테스트합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네요. 무언가 예상대로 되지 않은 이유를 배우는 것. 변화의 모든 구현에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현실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다른 경우가 수반됩니다. TOC 구현도 다르지 않습니다. 때로는 솔루션이 해당 환경의 현실에 가장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TOC 기법을 적용했다 하더라도 만능이 아닌 경우도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보면은 그것이 이제 그런 경우는 가정이 잘못됐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어요. 즉, 솔루션에 대한 기본 가정은 해당 환경에 대해 유효하지 않다. 제가 지금 말을 이렇게 고급스럽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종종 우리는 해결책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취한 행동 때문에 다른 결과를 얻습니다. 해결책은 좋았는데 취한 행동 때문에 그렇다. 전략은 좋았는데 전술이 안 좋았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까요? 결과는 가정에서 나온 결정에서 나오는 행동에서 나옵니다. 때로는 행동을 주도한 가정 때문에 다른 결과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의도한 행동을 취하지 못한 결과, 완전하거나 아예 하지 않거나가 되기도 합니다. TOC에서 30년 이상 근무하면서 여러 번 입증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문제는 해결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리법을 따르지 않는 결과입니다. 이 조리법이라고 된 거 원어는 레시피일 거예요. 음식에 했는데 레시피를 안 따랐다. 솔루션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의전, 프로토콜, 여기 의전이라고 하는데 프로토콜을 지켰나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봐라. 이런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대신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에 직면했을 때,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직면했을 때라고도 표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고려되지 않은 장애물일 수도 있고 제거해야 할 장애물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바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성과 측정 시와 상충되는 것이 인식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레시피 따라하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요거를 확인하십시오 해서 요거를 누르면은 이제 별도로 그 자기 학습. 근데 이게 이제 꼭 돈을 받는 게 아니고 이분은 무료 세미나를 하는 그런 마음을 한 30년 했으니까 이 나이도 어 저와 같이 이렇게 그 늑다리가 돼 가고 있는 그런 분 같아요. 미국계 유대계 미국인이시죠. 골드랩 박사도 그 유대 양자 물리학 박사지만입니다만은 제약 이론 경영이 말하자면은 그 발원지는 그 이스라엘이었다라고 또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의도한 대로 조치를 취했다면 조치와 결과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가정을 표면화해야 합니다. 왜 그 행동이 기대했던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까? 이 질문을 하면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한 결함을 발견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 왜 행동이 기대했던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온 결함 있는 가정을 밝히는데 탁월한 해킹은 8단계 미스터리 분석입니다. 자신의 결점이 있는 가정을 알아내기 위해 미스터리 분석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배우고 싶으신가요? 그래서 무료 세미나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를 클릭하여 알려주세요. 이게 작년 11월이니까 이미 세미나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세미나 한번 제가 눌러본 적이 있는데, 눌러본 적이 있는데 신청은 안 했어요. 영어가 약해서 겸손해가지고, 어, 다 영어로 얘기를 하죠. 그렇게 되는데, 여기 하면은, 클릭하면은 이제 이 세미나 신청, 뭐, 이런 게 되고, 이제 메일 주소 알려주고, 그, 뭐죠? 요즘에 줌 인터넷 같은 거죠. 그 방송을 하는 거. 그런 거로 이제 세미나를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8단계 미스터리 개요가 있는데, 여기 이제 뭐 1단계에서부터 1단계가 어디야? 1단계 디자이어드 이펙트 예상한 결과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액츄얼 이펙트 실제 행동한 결과 요 사이에는 갭이 있을 수 있다 이게요. 차이가. 그러면은 의도 열망하는 의도했던 디자이어드 이펙트니까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액션과 그다음에 이제 요거 제가 좀 잊어버렸으면 두 가지가 이렇게 모아져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고 또 여기 행동이 있죠. 행동이 있고 스페큘레이트 코즈라는 게 있는데 요 두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액츄얼 이펙트가 나는데 갭이 있다 이게요. 그러면은 그것을 뭘 찾아내 가지고 뉴 인젝션 해결책을 인젝션이라는 게 이제 주입이라고 주사를 놓는다는 식으로 표현하는데 아, 서포팅 이펙트 그가 또 이 발생이 되면서 예상한 결과치가 이제 8번째로 나오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렸어요. 8단계 미스터리 분석이라고 해가지고 어, 뭐 저도 잘 이해가 안 되지만은 나름대로 이런 도표를 통해 가지고 논리적인 거로 풀어나가는 그런 거로 아주 전문화해서 교육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논리적인 사고방식을 하는 거에 발전이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참 논리적인 민족이라고까지는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독특한 세계, 과학의 세계로 인도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꼭 기업만이 아니고 사회 문제라든가 시민 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우리는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안타깝게도 너무 많은 사고 프로세스 사용자들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다이어그램을 작성한 내용을 다시 읽는 단계에서 그칩니다. 아이고, 저보고 하는 얘기 같아요. 또한 말이 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 그렇다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수정을 중단할 것입니다. 자기 행동을 그거 해보면 알아.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게 논리로 설명을 해주고 충분히 설득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같습니다. 말이 되는 것은 우리의 직관을 반영할 수 있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으로서 당신에게 말이 되는 것은 당신이 한 가정과 당신 삶에서 겪은 경험에 근거합니다. 이 때문에 골드렛은 실제 상황에 근거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가 내린 가정을 표면화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련의 질문, 정당한 예학 범주 아래 참조를 개발했습니다. 이게 사고 프로세스라는 건데 이거 좀 배우는데 엄청 어려웠어요. 지금도 능숙하지가 않고 지금 스루프 타임즈를 해가는데도 이제 한 1년 하고서 이 사회 현상이나 뉴스 돌아가는 거에도 이 사고 프로세스를 좀 어떻게 해서 내가 이해를 좀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욕망이 들어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꼭 그 제약이론 경영이 그 기업 경영에서 나왔지만 그 사회 전반에 대해서 확대해 나가는 그런 거로 발전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이 사고 프로세스의 실무자라면 작성하는 다이어그램의 모든 화살표가 가정을 나타내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 결과가 추측된 원인에서 비롯되는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정을 표면화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습관화하기 전까지는 이러한 도구를 사용하는 가치의 대부분을 테이블에 남겨두는 것입니다. 실습을 많이 해봐라. 이런 얘기 같아요. 그래서 이 어떤 거를 배워야 되냐 그러면은 이 화면이 지금 백색으로 나왔는데 제가 중간에 하나 그 공백을 끼우는 모양입니다. 결론은 자 복잡한 것 같죠? 그러나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이게 내재된 단순성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어떤 원인 결과들이 다 연결이 돼서 첫 번째 하는 작업은 커런트 릴리티 트리, 현재 상황 나무라고 보통 우리가 번역을 해서 지금 상황이 이렇다. 이거가 코어 프로그램 문제가 뭔데? 문제를 다시 고쳐 말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문제는 대립관계를 도출해 냈을 때 문제가 된다. 요거를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제가 요즘 요거는 많이 쓰고 있죠. evaporating cloud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갈등 대립 해소도라고 국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리퀘어먼트니까 필요 조건이죠. 프리리퀴지트라는 건 전제 조건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젝션을 저는 요 우측에다가 주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필요 조건 그 BC를 이걸 또 이쪽 이 아줌마는 거꾸로 그렸네. 보통 B를 갖다가 위에다 놓는데 그래서 이게 오브젝티브니까 목표죠. 그러니까 공동의 목표의 필요 조건. 그런데 실제 그 실행 방법에서 이렇게 갈등을 일으킨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그려놓고 미래를 어떻게 바꿀 거냐라는 것을 인젝션, 여기 인젝션이 있잖아요. 인젝션을 해서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서 그 오브젝티브 그 공동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인젝션을 해가지고
또 인젝션이 중간 인젝션을 하나 넣을 필요도 있을 때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까 얘기한 그 8단계 미스터리에서 디자이어드 이펙트 예상되는 열망하는 그런 결과 이런 거로 해가지고 또 중간에 이제 중간 인젝션도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렇게 해서 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인젝션이 이것은 그 어, 프리 리퀴지티드 트리 이렇게 이거가 이제 예상 결과를 이렇게 그리고 이게 전제 조건 나무라고 해가지고 또 사전에 해결해야 될 것들을 또 해 나가는 거죠. 이것은 주로 그 장애들을 그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죄악이 아니고 장애물들이 있어요. 우리가 뭘 해 나가는데 최근에 제가 표현한 거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이를 제거하면은 그만이다. 지가 나가서 딴 나라 당을 만들더라도 뭐 그런 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에 트랜지션 트리라고 해서 이제 실행 계획으로 해서 이렇게 좀 구체적인 방법까지 개발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배우시겠습니까? 하는데 저 이거 솔직히 자신 없어요. 어, 요거 요거 하나만 내가 활용만 해더라도 참그 이 지혜를 좀 얻을 수 있지 않겠냐. 이거는 큰 조직에서 이런 그림을 그려가면서 우리가 어떤 달성할 목표를 이렇게 그린다. 뭐 이런 거겠죠. 그런데 요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보면서 아마 그 하마스는 여기 오브스테클 그 장애라고 보는 것 같아요. 네타냐후는 그렇게 되는데 뭐 그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겠고 자관 이런 게 이제 그 기업 경영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는 그 학계 산업공학 하시는 교수들께서 들여오고 또 번역도 하고 했지만 또 별도로 산업계 출신이 또 선구자가 나서 가지고 이것을 한 20여 년 전에 했을 때 그래도 그나마 저도 초창기에 조금 그 학습 동아리에 들어가 가지고 많이 배우긴 배웠습니다만은 머리가 제가 좀 둔하거든요. 그래서 그 동창놈들한테 야, 나 IQ 두 자리 간신히 넘어. 그래서 참 잘 몰라. 니들은 그렇게 머리가 좋아서 참 직장 생활도 잘하고 높은 자리도 올라가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야, 니가 왜 IQ가 낮냐? 자기네가 볼 때는 뭐 아니 뭐 그런 농담 삼아도 얘기를 했는데 아, 이런 것이 우리에게 이제 그 쉽게 안 다가오는 이유는 평생 논리 교육을 제대로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직관이나 감정들이 앞선 종족들이 돼가지고 북한이나 우리나 허구한 그 뉴스 나오는 거 보면은 우리 민족끼리 아니야 이제 우리 주적이야 이렇게 되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너무 거창하게 정치 외교 쪽으로 얘기하면 좀 거시기 하니까 일반적인 어떤 그이 사회 현상이면은 참 이게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을 거예요. 근데 주로 이것은 기업 내 조직 간의 갈등 이쪽으로 많이 했을 때는 이제 뻔한 툴이 이제 나중에 결정이 됩니다. 이런 과정은 해본다는 데가 있고 실제 기업 경영에서는 그 레시피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잘 따르면은 어제도 오늘도 미래에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으로 갈 수는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이 TOC의 그 우수성이라고 아까 제목을 붙였죠. 리사 스크인 코프, 샤인 코프
여사가 그 레터로 보내준 내용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봐서 그쪽도 좀 뭐 홍보하는 겸 저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고 또 사실 그 이렇게 말을 하면서 스스로 또 배우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농담 비슷한 걸 하면은 골드렛이라든가 뭐 이런 골드 이름이 들어가는 유대인 그 이름들이 많아요. 옛날에 그 수상을 했던 골드 혼인가 뭐 그런 여자 그 수상도 있었고 골드레트 이 지금 있고 뭐 골드 버그 부른 버거 하듯이 골드 버거 뭐 이런 게 있는데 저는 그 농담 삼아서 그렇게 돼요. 유대인들의 골드자 들어가는 사람들은 한국의 김씨들하고 쫙 고대로 올라가면은 이 금을 좋아했던 그런 흉노족들하고 뭔가 유연성이 있을 것 같다. 흉노가 금을 좋아하죠. 유목민이면서. 그러면은 그 골드레트죠. 하게 되면은 그 들이라는 얘기거든요. 복수. 그러니까 김씨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씨가 골드렛 박사가 김씨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해석할 땐. 제가 친연성을 만들려다 보니까 그런 해석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골드렛 성씨들은 한국의 김씨, 금이지만 김이라고 발음을 하죠. 근데 그게 신라의 그 김씨들이 자기네들 그 김일제의 이 뭐죠 그 무덤에 써 있는 비석을 보면은 자기네들은 흉노의 후예들이더라고 써 있다며요. 그런 거를 읽었기 때문에 사이드적으로 아, 개그 아니에요. 그래도 공부를 해서 뭔가 연결성이 있을 것 같다. 뭐 쓸데없는 소리였는지 모르지만 약간 일찍 끝나서 조금 어리버리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참고가 됐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